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은 6.17 대책에 이어가지고 그 이제 후폭풍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원래는 이제 뭐 저희가 방송 틀을 좀 이렇게 몇 회차 앞에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짜놓고 이제 하는데 6.17 대책이 나오면서 요게 이제 스텝이 조금 꼬였어요. 네, 많이 꼬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한다거나 뭘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좀 애매한 게 돼버려서 네. 지금 그 6.17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특히나 더 불거진 지금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는데, 실수요자 지금 뭐 이제 서민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서민이란 단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그 이제 정부에서 표현을 하는 이제 서민들 3040 세대,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임차인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만들었죠. 그쵸? 이 씨가 말한 대로. 네, 임차인이지만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앞만 보고 뛰어왔던, 저번 방송에서 이제 국토부 댓글에 이제 뭐 새아이 아빠 인천에 사시는, 네, 그런 분들처럼 열심히 사시고, 뭐 저 또한 제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것만 보고 이제 좀 이제 살아왔는데, 좀 이제 점점 계속해서 이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지역들, 이제 구멍이 있던 지역들, 굉장히 큰 구멍이죠. 네. 그런 구멍으로 이어지는 이제 풍선 효과,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3040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네, 요게 이제 조금 넓혀보자면 20대도 포함이 되고, 아직 집을 마련을 못하신 이제 뭐 40대, 50대, 60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요게 이제 신문 사설에서 제가 본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1000일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이게 지금까지 22번째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신문 사설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1일 만에 정책이 한 번씩 나온 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네네. 하나씩. 네, 한 달 반 만에 이제 하나씩 나오고, 이제 문 정부의 이제 그 기간이 이제 한 680일 뭐 요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지금 같은 속도면 35번째까지 낼 수 있다. 정책을. 화이팅. 네. 그렇게 약간 비꼬는 그런 이제 통계를 이제 그냥 일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사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해가지고 그 정책이 나올 때마다는 아니라고 또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투기 수요라든지 갭 투자를 잡겠다는 이제 정책이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내 집 마련에 계속해서 이제 멀어지고,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데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서울 전 지역은 이제 그냥 이제 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제 설정이 됐고, 네. 이제 경기 전 지역도 조정 지역으로 이제 전부 되는 이제 모습을 뭐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네. 네, 그렇게 돼 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6.17 대책 이후에는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처음부터 이제 좀 보게 된다면 이런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은 투기꾼이나 갭 투자 잡겠다는 이제 취지는 좋아요. 굉장히 이제 좋고, 그런 것만 이제 걷어내면 안정화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이 좋고 서울이 비싼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서울 입지가 왜 좋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교통 인프라가 진짜 걸어서 어디나 갈 수 있잖아요. 지하철 한 번만 타거나 버스 한 번만 환승하게 되면 그런 교통이 갖춰져 있는 건 이제 서울밖에 없는 거고. 세계 최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만 치더라도 그런 이제 좋은 데들은 뭐 진짜 좋은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프리미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이제 지역별로 학군이라든지 요걸로 또 이제 서울 안에서도 좀 갈리고, 그런 입지나 이제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이제 비싸고, 그 외쪽으로 이제 수도권이 그 다음 비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수도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이랑 네. 그곳으로 연결되는 가까운 뭐
경기도 수도권 내들이 당연히 더 비싸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시장 논리를 한 번에 규제 지역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주변 여건이나 이런 입지 요건이 다른데 똑같이 이제 묶이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혼선을 빚는 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생겨나게 되고, 네. 그거를 이제 비껴나간 비규제 지역들은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9살이다 보니까 3040 딱 중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뭐 저는 이제 서울 강동 지역에 살고 있어서 뭐 강남 4구라고 해서 강동도 이제 포함을 해서 강동도 이제 굉장히 학군도 좋고 뭐 이런 조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70% 80% 이제 대출이 가능했을 때는 사실 뭐 6억 7억 아파트를 뭐 한 2억 정도 모으면 좀 바라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예, 계속해서 이 규제는 세지기 때문에 저는 1억을 더 모아야 되고 2억을 더 모아야 되고, 지금은 사실 집 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나, 이번 정권에는 안 된다, 그 뭐 10년 내에는 힘들어진다, 요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분들이 요번 6.17 대책으로 해서 굉장히 허탈감도 크고,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10만 조회수에 이제 거의 다 왔고 댓글도 90 몇 개가 달렸죠. 이거 보시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이제 3040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대출로 해가지고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된 세대들의 애환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댓글 남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구멍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신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투기 세력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실수요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씨가 말한 대로 나는 여기도 살아야 되고 거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책이 나왔죠. 나오게 되면서 청약을 좀 노리려고도 했었어요. 대출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청약의 기회는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또 꺼내면서 로또 청약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로또 청약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30대 40대가 가진 청약 점수로는 꿈도 못 꾸는 아파트 이제 청약 점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만점자가 이제 뭐 심심치 않게 서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청약도 어렵고 이제 대출 끼고 내 집을 내가 실거주를 하는 집을 사기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 올라갔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네. 내가 살고 싶은 그 서울 지역에 그냥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립니다.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하남이 눈에 띄었어요. 미사지구가 눈에 띄어서 미사지구로 눈을 돌리니 미사지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0억이죠. 네. 그렇게 이제 미사지구로 번지고, 이게 뭐 다른 이제 수도권이랑 가까이 있다거나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지역은 다르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서울에 그냥 전세로 남았던 선택을 했던 거고, 여기서 수도권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남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갈 때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가는 수요였지만, 또 요번에 6.17 대책으로 뭐 다 조정지역으로 묶여버려서 대출 한도는 낮아지고 점점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네. 또 규제 나오고, 나는 눈을 돌렸지만 또 규제가 나와서 갈 데가 없고, 지금은 거의 이제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되고 여주, 이천, 천안으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네. 천안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6.17 대책이 얼마나 좀 그러냐면, 이게 전세 대출도 이제 좀 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요게 한도라든지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박합니다. 박한 와중에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갈 수 있는 데들이 그거 이제 80%까지 나오게 되는데 2억이나 4억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들도 이제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부부 합산으로 해가지고 원래 6천만 원까지였어요 연간 소득이. 그런데 지금 7천만 원까지도 늘려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아파트 가격도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뭐 상회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쵸. 생각을 조금 더 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세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쵸.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멍도 구멍이지만 악순환이 되게끔 좀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고, 솔직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씨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부부 합산 7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정해져 있고. 근데 부부 합산 1년에 7천 연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4억짜리 전세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대출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하 사람들은 4억, 7억, 6억 이런 아파트는 전세로도 살 생각을 못 하죠. 부모 찬스를 쓰지 않는 이상. 그쵸. 집 사는 건 당연히 꿈도 못 꾸는 상태인 건데 참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네.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만 더 하자면 네네.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시중가하고 이제 괴리가 좀 큰 정책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요거를 이제 시중가하고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정부에서도 딜레마인 게 이제 정부는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이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요 한도를 늘려주게 되면 또 이게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때를 좀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거 이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하는 좀 머리를 써야 되겠죠. 좀 탄력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 해당 아파트의 몇 %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지만 요 반면에 또 어떤 시장이 이제 좀 생기게 됐냐면 현금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으로 그동안 이제 부를 축적하죠. 네, 부를 축적하신 분들 요게 이제 이분들도 선택지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느냐 아니면 똘똘한 한 채를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어요. 2017년도부터.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셨던 분들은 요번 이제 계속해 되어진 정책으로 해가지고 좀 분한 마음이 생기시겠죠.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세제 혜택을 준다 했지만 좀 이게 불리하게 지금 된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다 정리를 하시고 똘똘한 한 채를 남기시거나 뭐 슈퍼 똘똘한 한 채도 요즘 최근에 이제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버티신 분들은 그런 그동안 있었던 걸 정리했던 그 유동 자금이 풍부하신 거죠.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출 굳이 낄 필요 없이 전세 끼는 아파트들을 그동안 이제 손쉽게 사고 팔고 시세 차익 보고 파시고 한 시장이 이제 돼 버린 거죠.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줍줍이란 청약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돈 있으신 분들이 덤비는 거니까요. 그렇죠. 대출이 막혀서 수요는 줄었지만 입지나 주변 여건이 좋은 데들의 수요는 계속 이제 꾸준하고 그런 아파트가 쉽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집들이. 네, 그렇게 된 거고 요게 이제 계속되는 이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유동 자금이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시기를 맞춰야 된다거나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뭐 뒤에 얘기를 할 거지만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 요번 정책에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정책이 나오자마자 그날 파주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계약금 늘 테니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뭐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계약금을 걸려면 5천만 원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그렇게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시세 차익을 보고 팔고 빠지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규제로 뭐 어떤 30대 40대는 꿈이 멀어질 때마다 한쪽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그 비규제 지역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는 게 나온 거고 그 사람들 그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뒤 쫓아가서 그 사람들 팔고 나갈 때 규제들 묶이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이 비규제 지역은 분명히 이런 3040 그 실수요자의 수요가 몰릴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먹잇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이 양분화돼 온 거고 지금 6.17 대책으로 더 좀 이런 그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국토부 댓글에는 90몇 개가 달리지만 이 각종 포털 사이트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몇천 개씩 달립니다.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거진 이제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국토부 사이트는 자기 본명이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욕은 많이 없긴 한데 국가 사이트라서 또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40은 어디로 과연 가야 되며 요게 이제 이 요소에서 617 대책 안에서 나왔던 것도 좀 불분명한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지만 요게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아니면 지금 상기 신도시를 어느 정도 이제 성공시켜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각성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좀 다시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낼 필요도 있고 3기 신도시로 좀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3기 신도시는 분명히 좀 완화의 요건들을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애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렇게 몰려 있는 이제 수요들을 3기 신도시로 이제 분산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이런 서울이 아까 왜 이제 몰릴까? 사람이 왜 몰릴까? 서울이 왜 비쌀까? 이런 걸 곰곰이 생각을 하고 지금 송도 같은 데를 그냥 좀 예를 들어보면 3기 신도시를 다 송도같이 만든다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정책적인 거나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요 억제책을 계속 피지 말고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애초에 했었어야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GTX나 뭐나 뭐 이런 그 이제 3기 신도시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뭐 좋은 학교들, 그리고 교통도 미리 좀 다 갖춰놓고 송도처럼 예쁘게 뭐 보이는 것도 예쁘게, 그리고 공공주택으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민간 이제 건설사를 한 그런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공공에 대한 공공 임대 퍼센테이지를 올린다던가 그냥 공공 아파트 해가지고 이름만 뭐 계속 뭐 주공에서 뭐 안단테 뭐 이런 걸로 바꾸지 말고 사실 더 레미안 뭐 더샵 뭐 이런 게 더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정부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은 할 건데 사실 이거 정책적으로 묻기 전에 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3기 신도시를 왜 기다려야 되고 니네들한테 더 좋은 걸 준비했다는 거를 계속해서 어필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 과열되는 시장이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갑자기 그러니까 제 일 같아가지고 너무 좀 열변을 잘하셨어요. 토했는데